한국에서 방산업체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죠. 저 같은 방산업체의 사연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동안 제가 국가계약법으로 계약하고 납품하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방위산업만큼 자긍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드물죠. 일을 열심히 할수록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이제는 소총, 박격포 같은 기본 병기뿐만 아니라 레이더, 전투기, 잠수함, 무인기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게 되었죠. UAE, 이집트,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 수출까지.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177%나 증가해서 173억 불에 달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이젠 엄연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국가계약법의 테두리에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국가계약법은 용역과 공사계약, 단기간의 일반 물자, 그리고 소액 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적합한 법이었죠. 무엇보다 장기간 도전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 방위사업 계약과는 맞지 않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드물게 단일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첨단 연구 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전력화시켜야 하는 부담이 큰 방위사업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지체상금이며 과징금은 또 얼마나 물었는지. 코로나19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납기 지연과 계약 미이행 등을 증명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방위산업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도전적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개발 지연이나 실패는 온전히 제 몫이었고, 현행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만 고수한다면 납품되는 무기체계의 품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컸죠.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안보와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것 어디 없을까요? 국방 분야 계약에 특화된 법이 정말 필요했어요.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의 걱정을 덜어줄 방위사업 계약법을 준비해 드릴게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건가요? 네. 첨단 기술력 확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야 하는 방위산업에 있어 현행법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도전적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 지연이나 실패와 관련된 재량이 없어 과도한 지체상금과 부정당 제재 등 업체의 부담은 쌓여만 가고 있죠. 국가계약의 특례로서 방위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이 방위사업계약법의 목적이랍니다. 방위사업계약법은 방위사업계약에 적용될 거예요. 기존 방위사업법에 방위사업계약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급식, 피복류, 유류 등 단순 물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전력화 지원요소, 방산물자, 긴급물자, 그리고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 관련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나 방위사업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거예요. 방위사업 계약의 종류, 방법, 그리고 낙찰자 결정 방법도 규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동안의 최저가 낙찰자 대신 성능과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 방식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한미 상호국방 조달협정 체결 및 보안에 취약한 적성국 부품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한국산 우선 획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업체가 보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착중도금 지급사항이 법제화되어 있고, 현행법 하에서도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착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방위사업계약법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경중을 고려하여 착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 같은 업체에게 너무 유리한 법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겠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안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규칙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업체에게는 지체상금이 부과될 거고요. 금품 제공 불공정 행위, 비밀이나 정보의 누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겁니다.
부정한 내용의 원가 계산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 이득뿐만 아니라 가상금이 환수될 거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방위사업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고도의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예정이고요.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나 사안의 구체성 등을 따져 입찰 참가 자격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역시 마련할 겁니다. 특히 핵심 기술, 미래 도전 기술, 기타 신기술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 시 인센티브도 부여할 겁니다. 방위사업 계약에 특화된 심의기구도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여러 법령에 산재한 계약 관련 심의기구를 일원화해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와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 및 감면, 계약 변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기존에 기재부 과징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되고 최종 부과될 겁니다. 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해 업체가 이의 신청한 후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업체는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계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개별 사항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심의 조정할 겁니다. 제 사연이 궁금하시다고요? 보다시피 편안함에 이르렀네요. 방위사업 계약법과 함께하는 방위산업 기대되지 않나요? 다파야, 나 지금 너무 신나.